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요새도 뭐 수능 최저라든지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응시 조건 해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확정된 게 없어. 물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작년에 여러분들 발표한 것 중에 작년 작년에 여러분들 올해 입시안을 요약본만 발표를 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교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써 있어. 2026 입학 전형 시행계획. 입학 전형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을 받아서 프린트는 하지 마.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해. 근데 일단 첫째, 간략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 여기 아예 써 있어. 변경의 여지가 있다. 즉,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나중에 입시 요강이 나오면 참고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으로 큰 틀에서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이 여러 개, 가능성이 여러 개인 친구들 또 다 가서 다운받기도 좀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그럴 땐 쌤이 보통 이제 작년 거 그냥 봐라. 왜? 크게 변화가 있진 않는다. 그래서 쌤이, 왜냐면 쌤도 아직 정리 안 했어. 자, 왜 정리가 안 됐냐면, 일단 첫째, 작년 기출 발표는 언제 하냐면, 그러니까 공개지 일종의 발표라기보다는 이거는 여러분들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면, 근데 대학교 그냥 홈페이지 가면 안 돼, 얘들아.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야 돼. 대학 홈페이지는 그 대학의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고요. 우리는 아직 입학 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야 돼.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면 이게 3월 말이라고 돼 있잖아. 대부분 학교가 다 3월 31일에 발표해. 즉 3월 말까지 발표하라고 돼 있는데 빠르게 발표하는 학교를 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통 3월 31일 날 가보면 이런 게 있어.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 여기 보면 이건 프린트하면 큰일 난다. 왜요? 이거 프린트하면 어떤 학교는 200페이지 막 이래.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 성행학습 영양평가 뒷부분에 보면 보통 줄여서 선행학습 보고서라고 그래. 뒷부분에 보면요. 문항카드라고 해서 작년 기출문제하고 해설까지 다 붙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돼. 선생님 근데요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도 발표하던데요. 그거는 이거 이후에 보통 이제 몇 개월 후에 발표하는 거야. 몇 개월 후에 발표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발표를 안 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빠르게 보고 싶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은 아직도 물론 쌤도 복원된 건 있어. 일부 있는데 사실 복원은 복원일 뿐이야. 학교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도 쌤이 공지하거나 있는데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입시 요강은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 31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5월 말에 나와봐야 구체적인 시험 범위, 정원, 이런 거 등등이요. 다 픽스가 되는 거야, 이때. 오케이? 그래서 대신 이제 가볍게 미리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보시면 되고요. 대신 진짜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5월 말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 그런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2년 정도는 큰 변화가 있긴 했어. 근데 워낙 큰 변화가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쌤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러냐? 일단 작년 2025 학년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년 입시란 얘기야. 자, 이때는 뭘 많이 허용했냐면요. 소위 사탐을 인정하는 학교가 굉장히 늘어났어. 갑자기.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올해는 이렇게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2024 학년도 재작년이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꾸준히
수능 최저를 낮춰왔어. 이렇게 낮춰왔기 때문에 더 낮추기는 선생님 봤을 때는 힘들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낮춘 학교가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에 꾸준히 낮춰왔기 때문에 더 낮추기는 힘들고요. 대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인정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물론 올해도 변할지 안 변할지는 쌤이 5월 말 이후에요. 또 이렇게 총정리해서 발표를 할 거, 쌤도 공지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틀에서 목표 대학을 정하거나 이럴 때, 물론 목표 대학은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변해. 아니, 왜냐면 논술 실력이 늘면 목표 대학도 올라가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정할 때 참고하라고 쌤이 작년 자료의 일부분을 떼어서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변경의 여지가 있다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어 때문에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뭐냐면요. 응시 조건. 자, 여러분들 응시 조건 이건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응시 조건은 너가 수능 최저로 이거를 활용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 응시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는 의미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이론상 수능 최저를 예를 들어서 두 개 영역 뭐 합이 4다.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 이론상으로는요. 내가 수능을 두 개만 봐도 되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이 4를 만족하면 그 대학은 쓸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건 수능 최저 적용할 때 얘기고요. 응시 조건은 일부 응시 조건을 다는 학교가 있어. 작년에는 쌤 기억으로는 한 10여 개 정도 학교였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4개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돼. 수능 최저를 쓰든 말든 상관없이. 수능 최저를 뭘 이용하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건 쌤이 여기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응시 조건 중에서 뭐가 무서운 거냐면 홍익대는 홍익대하고 홍익대 세종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고려대는 고려대하고 고려대 세종 작년 기준입니다. 얘네들은요 무조건 자연계열은 과탐 2개를 응시해야 돼. 즉 내가 가탐, 사탐 하나씩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홍익대 세종, 고려대 세종은 뭐야? 시험을 지원을 못하는 거였어. 그런 게 응시 조건이야. 수능 최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응시 조건은요 지원하기 위한 완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최저 여부하고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런 학교가 많진 않아. 많진 않지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물론 선생님이 얘기했다. 6월 달에 또 변경된 거 있으면 총 정리를 다 해줄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쌤 표에 보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고, 근데 올해 이건 알아라.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으로 일단 변경이 확실하게 정해진 학교가 첫째 한양대야. 한양대는 작년에 인터컬리지만 수능 최저가 있고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긴다고 미리 공지가 됐어. 그래서 한양대는 올해 모든 과가 수능 최저 있고요. 그러면서 의예과도 논술을 부활한다고 했어. 물론 그것도 솔직하게 하면 5월달 가봐야 알아. 몇 명일지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할지. 왜?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해 의대 정원은 아직 미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 무조건 5월달까지 결정이 돼야 돼. 근데 어쨌든 그때 결정되는 거니까. 대신 수현한테 뭐 물어봐도 선생님도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그치? 어쨌든 왜냐면 이건 정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응시 조건 말고 수능 최저는 잘 보시면 과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뭐냐면 과탐만 수능 최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과탐만. 그런데 과라고 써있지 않고 탐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과라고 써있는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왜냐면 탐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라고 되어 있는, 고려대가 작년에, 근데 고려대는 응시 조건도 있었으니까, 그치? 그럼 고려대 말고 딴 학교 따지자. 가라고 되어 있는 학교가, 여기 보니까, 부산대가 있네. 부산대는 여러분들 과라고 되어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과탐만 수능 체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은요, 사탐을 선택하면 안 되네. 아니, 선택해도 돼. 대신 수능 체제로 못 쓴다고. 수능 체제. 왜냐면 지금 사실 그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요거 선택하는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논술 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응시 조건이 있는 학교는 조심해야 돼. 물론 응시 조건도 잘 봐.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과탐 2개를 꼭 선택해야 되는 학교는 작년 기준으로 고려대하고 홍익대 뿐이었단 말이야. 그럼 올해 그게 늘까? 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내가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선택했다면 과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사탐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수능 체제에 못 쓰는 거야, 그냥. 근데 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상관없어. 과탐, 사탐 다 됩니다. 과탐, 사탐 둘 다 허용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해요? 뭘 어떤 걸 해요? 잘 본 걸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부 의회 메디칼은요, 그 과라고 써놓고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어. 그러면 그건 뭐냐면 2개 평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걔네들은 과탐 2개를 선택해야 돼. 선생님 근데 과 하나 사 하나면요, 그렇게 되면 과 2라고 써 있는 거, 이건 이제 그 2개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기 때문에 또는 절삭인 학교도 있어. 근데 절삭이든 평균이든 상관없이 평균이기 때문에 과 하나 사 하나면 여기서는 수능 체제로 못 쓰는 거야. 수능 체제로 못 쓰는 거지 원서를 못 쓰는 건 아니야. 그건 구분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시 조건하고 수능 체제 이용하고 약간 별개인데 그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대신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국수 영과 4개 합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 있는 학교, 근데 그렇게 써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 그렇게 해서 4개 합인 경우에는 무조건 과탐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4개 합은 뭐 고대 뭐 그 정도 선이야. 대부분 다 3개 합 가지고 따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탐을 선택 안 했으면, 그치, 과탐을 제외하고 과라고 써 있는 경우에 국영수 가지고 체제를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수능 체제를 만족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본인 선택이지. 본인 선택이. 하지만 중요한 건 의미는 정말 제대로 파악해라. 제대로 파악해라.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논술 시험 범위도 이거는 거의 매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한두 학교만 변하더라고. 한두 학교. 그러면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카톨릭대. 카톨릭대가 원래 그 일반하고 간호가 수투까지가 시험 범위였어. 재작년까지.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미적분도 시험 범위로 넣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범위가 늘어났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 그 다음에 2년 전에 그 연세대 의예가 지금 보면 여기 기아잖아.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선생님도 약간 살짝 헷갈리네. 3년 전에는 기아가 없고 학통만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변할 수는 있다야. 그런 변화는 왜 생기나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도 알 수 없지. 그치? 그거는 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은 약수령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요, 수원 수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수능 내지는 EBS 연계야. 그래서 그런 대학이 한 10여 개 안팎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논술 본다고 했는데 여기 안 써있는 학교는 다 약수령이라고 보면 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논술 보는 학교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논술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고1부터야. 고1 수학부터야. 오해하면 안 돼. 고1 수학이 표시가 안 되는 학교도 간혹 있긴 한데 드물어. 대표적으로 뭐 가천대 의회는, 근데 고1 거는 어차피 단독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통합해서 나오잖아, 고1 거가.
그러니까 사실 고1 거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간 학교는 큰 의미는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가천대 의예하고 서강대가 그래. 일반 논술에서는. 그 외의 대학은 쌤 기억으로는 서울과기대도 근데 서울과기대 내던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서울과기대가 확통이 없잖아. 미적분과이잖아. 근데 경우의 수가 가끔 나와. 그럼 그 경우의 수 어디서 나와? 고1 거지. 그러니까 고1 거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1 수원 수투가 들어가는 학교가요. 성대, 항공대, 이학계열, 경기 여기밖에 없어. 근데 조심해. 얘네들이 그래서 유형이 비슷하거나 난이도가 비슷하냐? 네버. 생관대는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좀 더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어. 재작년까지의 카톨릭. 카톨릭 그 일반 간호 문제. 걔네들 문제를 보면 그때 걔네들은 수투까지였으니까 그때는 작년부터 미적분까지로 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약수령을 제외하고는 요 학교들 뿐이다. 대신 이제 성대는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대 경쟁률도 거의 뭐 130대 1, 140대 1 나와. 시험 범위 보고 난이도를 지레짐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미적분까지야. 그러니까 고1 수원 수투 미적분. 그래서 요 학교들 제일 많습니다. 쌤 기억으로는 한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개네. 그치? 그 다음에 학기가 다 포함되는 이건 플러스 쓰는 이유가 있다. 미적분까지고 확통과 기하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몇 개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네. 많지? 그래도 미적분이 더 많네요. 아니야. 이게 이런 학교가 애매하잖아. 그치? 이런 학교 일로 들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미적분에다가 학통만 포함되는 학교가 뭐 강원대. 근데 강원대는 학통 잘 안 내던데. 되게 어쨌든 시험 범위는 맞아. 시험 범위는 맞다. 그 다음에 카톨릭 약대랑 의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도 쌤 기억으로는 학통 잘 안 내. 미적분도 많이 안 내. 근데 어쨌든 시험 범위는 맞아. 물론 이건 작년 기준이야. 그 다음에 미적분에다가 기하가 추가되는 학교가요. 부산하고 연세대 미래의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높으면 평균적으로 봐봐. 높은 대학이면 학통하고 기하 해야 돼. 저는 미적분에다가 기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2대학밖에 없는데. 그치. 그 다음에 뭐 의학이나 뭐 이런 게 표시 안 되는 학교는 다 공통이란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일하는 의대도 있잖아. 약대도 있고, 그치. 그 아주대는 약학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뭐야? 따로 구분 안 했다는 얘기는 다 미적분까지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구분되는 그 과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염두 시험 범위랑 그 다음에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거는 대신 큰 틀에서만 하긴 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목표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물론 아직 수능은 계속 뭐 공부하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는지 큰 틀에서만 정해야 돼. 학정은 언제다? 그치, 5월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쌤이 작년 자료지만 가서 보면 되는데 뭐 작년 꼭꼭 안 보더라.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똘똘한 거지. 쌤이 캐스트를 시기에 맞춰서 올린단 말이야. 필요한 거. 근데 나는 그래도 1년 동안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큰 틀을 잡고 싶어. 그래서 작년 걸 다 봤어요. 잘한 거지. 대신 작년 거는 작년 거니까 작년 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큰 틀에서 자기가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고 목표 대학을 이 정도 설정하려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험 범위 물론 변경의 여지는 있지만 큰 변화는 올해 없을 걸로 보여. 그래서 큰 틀에서 참고하라. 그리고 더 자세한 확실한 건 5월 말에 발표되니까 쌤이 6월 초중쯤에 정리해서 또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확정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 대학들의 수능 최저하고
시험 범위는 미리미리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